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하지 않게 된 이유는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작용하지만, 첫 번째는 뉴스 보면 하루 30분 아이 인생에 달라진 정량적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잖아요.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잡아내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가 갈등 상황이 또 벌어지면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뉴스 보면 하루 30분 아이 인생에 달라지죠. 기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대치동 교육 컨설팅 1타 강사였던 분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도 실제로 보면 5세에서 중학교 1학년, 10년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대치동 이사 왔다면 첫 1년은 유명학원 멀리 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 잘 키우려면 하루 30분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정량적 기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량적 기준은 우리가 실천을 해나가고 습관화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습관 형성에 정량적 기준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해왔지, 그리고 내가 잘 해온 건가, 기존에 해왔던 양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되려면 눈에 보이는 기준이 필요해야 된다. 그리고 정량적 평가를 계속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했던 것들,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동기부여도 계속해서 생기더라. 자기점검표를 스스로 하게 되면 자기주도성이 강화되더라. 그러니까 지속적인 실천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기준들을 만드는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량적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잖아요.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려면 부모님들이 우선 어떤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의 시선을 좀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량적 기준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하루 10분 정도 아이와 관심사 대화하는 요 창구 통로를 반드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루 10분. 이거 뭐 오늘 하고 어려우니까 내일 그만두고, 하루 정도는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도 반드시 이걸 1년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아이하고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데 그거는 어떤 시간이든 상관이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아이가 왔을 때, 또는 그것들은 적절한 타이밍은 부모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정기적으로 만들어간다 이제 앞으로. 근데 이야기할 때는 늘 얘기했지만, 경청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듣는 거 70%, 말하는 거 30%인데, 이 30%도 맨 처음에는 내가 아이에게 말할 때 30%는 그 30%의 내용이 그 아이의 얘기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는데, 처음에는 아이에게 집중해 주는 거, 토크의 지분을 절대 30%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이 독서하는 것들을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독서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척으로는 안 된다. 핸드폰을 안 하는 척이 아니라 핸드폰을 안 하셔야 되고, 독서하는 척이 아니라 독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 진정성이 묻어나는 그런 독서의 모습들이 아이가 있는 공간, 뭐 거실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에서 10분 정도 이사시 매일 뭔가를 한다라는 것들은, 아이는 맨 처음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근데 그게 누적되다 보면, 엄마나 또는 아빠는 계속 책을 읽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책을 읽는 것들. 그럴 때, 책을 읽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프로젝트가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 관계에 대한 것들, 아이와의 관계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뭐 예를 든 것들이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이건 되게 뭐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책들이고, 아이의 자존감, 이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고, 우리 알고 있는 김미경 씨 같은 경우는 쓴 것도 있죠. 당신이 아이에게 해줘야 할 단 한 가지. 이 책들을 꼭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책 위주로 읽어간다면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실제 마음의 위안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10분 정도 함께 독서하는 것들, 함께 독서하는, 아이가 커도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뭐 중학생이든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든 고등학생이든 간에 이 시간들을 좀 가져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루 10분 독서하는 것들을 아이가 좋아하는 책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게임 공략집 괜찮아요. 지금 우선 뭐를 바꿔야 되냐면, 아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검색하는 거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함께 독서할 수 있는 것들로 자꾸 유도하라는 거예요. 길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 5분, 10분이라도 되고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책을 읽을 때는 모든 디지털 기기는
꺼놓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TV, 뭐 음악이라도 이런 것들도 꺼놓고 책만 읽는 그런 시간을 같이 함께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처음은 맨 처음에 안 되겠지만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도서관에 가서 책 빌린다. 요새 뭐 직접 가지 않아도 대출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상호 대출이 가능하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 필요한 책들을 운송받아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들을 알려주는 것들도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서관에 대출을 한다든지 도서관에 간다라는 것들을 아이가 좀 알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 행동점검표를, 양식을 우리 가정에 맞게끔 바꾸세요. 바꿔서 체크를 해나가시라는 거예요. 중간에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비워두고 그 다음날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100일 동안은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는 게 내가 하루에 10분 동안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전혀 없어. 그러면 책을 읽는 모습을 1초라도 꺼내놓고 그것들을 마감 지으라는 거죠. 내가 했어 라는 것들을 반드시 점을 찍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책을 들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나는 계속 그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어 라는 자기 강화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스스로 칭찬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간이라는 거, 인간 역사 전체를 봤을 때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그 활동이 훨씬 더 강화돼요. 그래서 모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 행동주의에 관계된 교육학자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 뭔가를 잘하면 즉각 보상을 하잖아요. 지연 보상이 아니라 즉각 보상을 하고 관계 있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어떤 특정하는 행동을 했는데 아이고 착해가 아니라 특정한 행동, 너는 그걸 했는데 대단하다, 그걸 하는 거 되게 어려운데 라는 구체적인 행동, 즉시 강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는 것들은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모든 외적 강화는 내적 강화랑 반드시 연결시켜줘야 된다. 다른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본인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죠. 작심삼일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난 참 잘했네 라는 것들을 물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것들도 있지만 본인에게 한번 얘기를, 나 되게 대단하다라는 것들을 한마디라도 마음속으로 해주고 지나가는 거는 되게 다르다. 3일, 작심 3일이 있죠. 또 일주일 같은 경우, 첫 주 일주일, 한 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일주일, 한 달, 100일, 이런 것들은 되게 상징적인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꼭 챙기세요. 일주일, 한 주, 한 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일, 이런 것들이죠. 21일.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고 1년이 지나면 웬만한 것들은 이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행동들, 꼭 습관화돼야 되는 어떤 행동들, 꼭 버려야 되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은 시작하면 1년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1년은 어쩌다 생각나면이 아니라 매일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그 매일 하겠다라는 각오가 실제로 실천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정량적 기준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기준이어야 되고, 그 눈에 보이는 기준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행동점검표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이의 뿌리는 학교나 학원에 있지 않아요. 공부도.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그것들을 학교 또는 학원에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모든 것들은 복합적이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하지 않게 된 이유는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작용하지만,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가 학교고, 세 번째는 학원이고,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라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싫어하게 되면 다시 좋아하게 된다는 건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좋아하는 것들을 언젠가는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아이는 공부를 좋아하게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버리시면 실제로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아이의 뿌리는 가정에 있다는 것들을 꼭 유념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학교 학원만으로는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원이 또는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아이가 아프면 방치하지 않잖아요.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서 의사 선생님 보여주고 진찰받고 그다음에 진료받고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하면 약을 먹거나 입원을 시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의 육체적인 병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문제들을 계속 부딪힐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은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는 것들은 내 인생에서 아팠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치료제인 그런 책을 좋아한다든지 배움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시작인 거잖아요.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것들은 아이가 배움에 있어서 어떤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공부를 좋아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는 거죠. 아이가 이 학업이 끝나더라도, 뭐 학업이 평생 가는 거겠지만 실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에도 부모님이 신경 쓰실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변하는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도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인생도 다 바뀔 거라는 거죠.